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의 여자이고 로펌의 사무직으로 일하는 회사원입니다. 결혼 전이고 딱히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는 엄마 아빠와 아직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부자도 아니고 평생 부모님께서 성실하게 일해오신 덕에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는 정도예요. 사실은요, 저희 아빠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입니다. 아빠는 길거리 노점의 조그만 가설박스 안에서 구두 수선하는 일을 하십니다. 엄마는 아빠가 일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위치에서 조그만 김밥집을 운영하시고요. 바쁜 시간에 이러지 말라니까? 또 도시락을 싸왔어? 아휴, 마누라 좋다는 게 뭐요? 지척에서 김밥 장사하는데 남편 도시락이라도 만들어주는 재미가 있어야지.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 비우고 나오는 게 신경 쓰여 그러지? 당신 도시락은 내가 오전부터 만들어뒀다가 점심 먹을 시간 돼서 잠깐 갖다 주는 건데요, 뭐. 다리도 성치 않은 사람이 종일 쪼그려 앉아 일하는데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지. 안 그래요? 암튼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당신밖에 없네 그래. 괜히 설거지한다고 찬물에 손 담그지 말고 도시락은 그냥 퇴근할 때 가지고 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 그럼 가요. 저녁 때 봅시다. 아참, 세영이 엄마. 잠깐만. 왜 가는 사람을 자꾸 그러? 당신 신발이 지저분해서 말이야. 딱 5분만 시간을 줘. 저희 엄마는 점심시간마다 아빠의 가게 안으로 따끈한 도시락을 싸서 갖다 주십니다. 그런 엄마의 구두에 묻은 얼룩을 또 손수 닦아주시고 나는 아빠십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유복하진 않았어도 저는 자라면서 한 번도 엄마 아빠가 소리내어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이 자랐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다 가진 거 없는 집안의 장녀 장남이어서 늘 맞벌이에 고단한 일상이었지만 언제나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일상인 부모님이셨어요. 엄마 아빠 다녀오셨어요? 우리 소영이 오늘 유치원 잘 다녀왔어? 네, 오늘은 할머니랑 이모랑 목욕탕도 다녀왔고 근데 엄마 아빠는 가만 보면 둘이 서로 짝꿍 같아요. 짝꿍이라니? 아침마다 같이 출근하고 또 퇴근도 손잡고 같이 하시잖아요. 응, 그러네. 우리 소영이 말이 맞다. 엄마하고 아빠는 사이좋은 짝꿍이야. 여보, 당신 시장하지 않아요? 얼른 저녁 차릴게요. 오늘 당신도 피곤해 보이는데 오랜만에 우리 식구 외식할까? 당신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이고, 밖에 나가 먹으면 괜히 비싸기나 하지. 뭐 외식이에요? 당신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오려고 한다. 사람이 피곤하면 좀 쉬면서 해야지. 당신 오늘 꼭 몸보신 해야겠다. 고집 부리지 말고 외식하러 나가자. 아유, 아무튼 당신 고집은 알아줘야 해요. 난 정말 괜찮다니까. 서영이는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나는 짜장면이야. 짜장면? 아빠가 더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엄마도 기운 없고 하니까 우리 오늘은 고기 먹으러 갈까? 서영이도 갈비 좋아하잖아. 갈비집 어때? 아유, 이 사람 좀 봐. 오늘이 무슨 날도 아닌데 웬 갈비집이에요. 갈비가 돈이 얼만데. 그냥 짜장면 먹으러 가요. 사람 참 기운 없어 보여. 고기 먹으려고 외식하는 거라니까. 아빠, 난 짜장면 먹으면 기운이 나던데요? 우리 서영이는 짜장면 먹으면 기운이 나는구나? 여보, 오늘 외식 메뉴는 짜장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 우리 공주님이 짜장면 먹고 싶음 짜장면 먹으러 가야지 뭐. 엄마는 고기 드셔야 하니까 탕수육도 시키고. 자, 다들 어서 나가자. 아빠는 항상 맞벌이하는 엄마를 많이 걱정하셨고 엄마는 불편한 몸으로 구두수선 일을 하는 아빠를 안쓰럽게 여기셨죠. 전 자라면서 부모님을 보며 부부란 서로를 안쓰럽게 여기고 걱정하는 존재구나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얼굴만 마주보면 싸우신다. 아주 두 분 부부싸움에 신물이 날 지경이야. 그래?
네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좀 피곤하긴 하겠다. 취업도 했겠다. 1년만 돈 바짝 모은 다음 집 나와 독립하려고. 원룸이라도 나와 살고 싶어. 부모님 매일 으르렁거리는 거 보는 거 이제 지겹다. 서영이 넌 독립할 생각 없어? 부모님 투닥대고 그러는 거 보는 거 너도 스트레스 아니니? 우리 부모님은 지금도 너무 사이가 좋으셔서 문제인걸? 되려 두 분 사이에서 내가 소외감 느낄 때가 있을 정도로. 참, 대단한 엄마 아빠를 뒀구나, 너. 너 같은 환경에서 자란 애들이 결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데. 정말 그래? 응, 그거 맞는 말인 것 같아. 난 부모님이 사이가 좋고 항상 서로를 우선으로 생각하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평생 내 편이 생기는 거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 부럽다, 서영아. 네가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 해준 너희 부모님도 그렇고 난 우리 부모님 보면서 저럴 거면 왜 결혼했을까? 내 사전에 결혼은 없다. 혼자 사는 게 속 편하다. 그런 가치관 정립하게 된 지 모레인데. 그래도 남자친구는 네가 줄창 끊이지 않고 있는데? 나는 모태솔로나 다름없고. 그러니까 내가 남친이 자꾸 바뀌는 거야. 결혼 생각은 일도 없이 그냥 만나는 거니까. 친구들과 대화를 해봐도 다툼 없이 금슬 좋은 부모님은 흔치 않은데 저희 부모님은 좀 유별난 편 같기도 합니다. 엄마, 아빠, 일요일 아침부터 어디 나가세요? 내가 너한테 미리 말을 안 했구나. 어디 볼 일 있으세요, 두 분? 딱히 그런 건 아니고 요암 영화관에 엄마 아빠가 예전 연애할 때 보던 옛날 영화가 재개봉을 했지 뭐니? 그래서 아빠가 막 졸랐다. 이번 일요일엔 늦잠 자지 말고 영화 보러 나가자고. 참, 그래서 딸내미도 쏙 빼놓고 두 분만 지금 조조영화 보러 가시는 거예요? 엄마 아빠 풋풋한 연애 시절 때 보던 영화 오붓하게 보러 가는데 뭐 딸내미까지 데리고 갈 필요가 있나 싶은데. 여보, 너무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서영이가 삐진다. 정말 두 분 닭살 못 들어주겠네요. 전 일요일 늦잠이 훨씬 좋으니까 얼른 두 분 다녀오세요. 전 혼자 느긋하게 더 자다가 이따가 피자 시켜 먹으면서 TV나 보는 게 훨씬 좋아요.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엄마 아빠 다녀올게. 서영아, 일단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아빠가 들어올 때 포장해서 사가지고 올게. 난 신경 쓰지 말고 두 분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 중년이 된 지금 결혼 26주년을 훨씬 넘긴 엄마 아빠인데도 이렇게 달달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계신 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시고 평일엔 늘 고된 맞벌이로 팍팍한 일상을 사는데도 저런 금슬과 애정을 유지하는 부모님이 딸로서는 참 고맙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죠. 전 금수저도 아니고 은수저 축에도 못 끼는 조건이라 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억척스레 사는 성실함과 부부간의 다감한 애정과 배려를 몸소 보여주신 부모님이셔서 전 저의 부모님의 딸로 태어난 게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영아, 넌 요즘 만나는 남자친구 없니? 딱히 없는데. 왜요? 네 아빠가 부쩍 너 남자친구 없는 걸 걱정하신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저러다 평생 독신으로 늙는 거 아니냐면서. 아빠, 요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도 사람은 때가 되면 제 짝을 만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 사는 재미가 있는 거란다. 저도 엄마 아빠 사시는 거 보고 자라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할 일이 없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서영이가 인물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남자친구가 여지가 없나? 아빠는 도저히 이해 불가다. 혹시 너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니? 뭐 그건 그럴지도 모르죠. 원체 아빠가 애처가시니까.
그럼 네가 남자친구 없는 게 아빠 잘못이라는 얘기야? 뭐 어느 정도는요? 아유, 여보, 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생기려고요. 연애니 결혼이니 너무 그렇게 등 떠밀어 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보세요. 제 연분이 나타나면 우리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려도 시집 가겠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고. 아빠의 그런 우려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얼마 전부터 같은 로펌의 변호사로 일하는 남자와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업무적인 파트너 그 이상 이하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소영 씨, 이번 형사소송 사건 진행 어떻게 되어가나요? 상대 측이 모두 합의 의사는 없고 진술이 상반되게 엇갈려서 경찰 측에서 삼자 질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시간 꽤 걸리겠네, 이번 사건도. 우리 측 의뢰인 진술서 검토해서 점심시간 전까지 메일 전송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번 사무장님보다 서영 씨가 일처리가 훨씬 꼼꼼해서 제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네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엔 너무 어리신 분이 사무장으로 부임을 해서 걱정했는데 제 판단이 어리석었어요. 아니에요. 아직 경험치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요 앞에 샌드위치 가게가 새로 오픈했는데 맛이 아주 괜찮던데. 업무적인 파트너에서 가끔 점심을 같이 먹는 동료. 그러다 일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날엔 퇴근 후에 같이 술 한 잔씩 기울이고 하다 보니 어느새 동료 변호사는 제 남자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변호사님과 이런 관계가 될 줄 몰랐는데. 사람 일 참 한치 앞을 알 수 없네요. 언제까지 나한테 변호사님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뭐라고? 애칭도 좋고 그냥 이름으로 불러도 좋고. 애칭은 아직 너무 그렇고. 이름으로 부를게요. 서영 씨, 난 사실 서영 씨 처음 본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처음부터요? 네. 원래 일하시던 사무장님 관두고 새로 부임한 서영 씨가 사무실 들어올 때 나 되게 두근거려서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봤는데 기억 안 나나 봐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전 내 소개를 하는데도 얼굴도 안 보고 건성으로 대답하길래 좀 거만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오해했는데. 거만은 무슨? 서영 씨 얼굴 똑바로 봤다가 얼굴 빨개진 거 들킬까봐 서류로 얼굴 반쯤 가리고 바보처럼 얘기했던 건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부하 직원 무시하는 변호사라고 생각했죠. 내 마음 받아줘서 고마워요. 사내연애 탐탁치 않아 하던 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장 내에서 사적인 관계 생기는 게 신경 쓸 일이 많잖아요. 남의 눈도 신경 쓰이고. 또 제가 연애 경험이 많지도 않아서 이런 경우에 여우같이 행동하는 것도 솔직히 잘 몰라요. 우리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나느니 이참에 진도 확 나가버릴까요? 진도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차피 난 서영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난 우리가 이제 서로를 충분히 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기엔 우리가 만난 기간이 그리 길지가 않은데요. 서영 씨, 생판 남남이 만나서 뭐 좀 몇 년 많이 만나면 서로에 관해 잘 알게 될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뭐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그게 확실하다는 거. 또 우리가 서로 결혼 못할 하자가 하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무엇보다 매일 저녁 먹고 서영 씨랑 헤어져 다른 집에 들어오는 게 너무 아쉽고 이젠 싫다는 거. 이 정도면 우리가 결혼해야 하는 이유 차고도 넘치죠?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구애로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은 예정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점이 다가왔고 저는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놀라게 되었어요. 서영 씨한테 사실은 말 못한 일이 하나 있어요. 저한테요? 그게 뭔데요? 사실 우리 로펌의 대표가 저희 아버지세요. 네? 뭐라고요? 아니, 그런 사실을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요? 내가 로펌의 대표의 아들이라는 건 회사 내에서도 1급 기밀이에요. 서영 씨 말고는 아무도 제가 대표님 아들이라는 거 아는 사람 사내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사귀게 된 다음이라도 그런 얘기는 해줬어야죠.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하지만 그런 말을 미리 했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달라졌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기분이 드네요. 당황한 건 알겠지만 부담스러울 것까진 뭔데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따지고 재는 기준이나 조건에서 전 지훈 씨한테 안 그래도 한참 밀리는데 로펌 대표인 지훈 씨 아버지께서 절 마음에 들어 하시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영 씨인데 그런 게 무슨 상관이죠? 설령 반대하신다 하더라도 제가 서영 씨와 결혼한다는 결심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겁니다. 지훈 씨 마음은 알겠지만 저 솔직히 많이 걱정되네요. 상견례 자리를 앞두고 제 노심초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관계를 눈치챈 회사 사람들도 쑥덕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무직 최서영하고 박지훈 변호사 사귄다던데 그거 사실일까? 법원밥 5년을 먹고도 그렇게 눈치가 없니? 딱 보면 몰라? 둘이 사귀는 거? 둘이 서 있기만 해도 분위기가 다른데 어떻게 그걸 몰라보냐? 소문으론 박 변호사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던데 겨우 로펌 사무직 며느리를 좋아라 하겠어? 뭐 사귀는 거지. 둘이 결혼까지 가기가 멋있겠어? 드라마에서나 그런 결혼 가능하지. 로펌에서 변호사랑 사무직 사이의 연애는 비일비재한데 결혼까지 간 경우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하긴 연애와 결혼은 다른 거니까. 요즘 남자들도 다 야가서 여자 조건 다 보고 자기랑 비슷한 급 아니면 결혼 안 하려고 하더라. 게다가 변호사들이 자기 계산 얼마나 빠른 족속들이니? 잘 나가는 로펌 변호사가 일개 사무직 여직원과 결혼? 동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지. 그럼 최소영만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탕비실 문을 열려다가 동료들의 그런 뒷담화를 듣고 잘못한 일도 없이 도둑고양이처럼 도망 나오기 일쑤인 저였습니다. 동료들의 뒷담화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들 말이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처지는 결혼임이 명백한 그런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저였습니다. 네 남편들 사람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니 서영아? 그냥 변호사일 때도 조건은 나보다 과하다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금 로펌 대표가 그 사람 아버지래요. 뭐? 그럼 그 남자가 로펌 대표의 아들이란 말이야? 나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엄마, 솔직히 너무 부담되고 그 집에서 날 반겨할지 걱정되네요. 그 사람은 너 아니면 결혼 생각 없다면서 그 사람 생각은 아주 확고한 거야? 그 사람은 성정도 그렇고 말을 번복하거나 그런 것에 휘둘릴 사람은 아니에요. 그 정도 믿음은 있으니까 나도 결혼 결심한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댁 조건이 너무 넘사벽이라 솔직히 날 싫어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엄마. 네 말을 듣고 보니 엄마도 걱정이 앞서는구나. 우리 서영이가 엄마 아빠한테는 세상을 다 줘도 바꾸기 싫은 귀한 딸인데. 엄마, 괜히 결혼 앞두고 이런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아빠한테는 굳이 이런 말씀 드리지 마세요. 알았다. 아빠가 아시면 괜히 속상하실 테니 일단 덮어두마. 그런데 미안하구나.
이런 일을 앞두고 네가 자랑할 만한 든든한 뒷배에 친정이 되지 못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처음부터 그 사람 조건이 이렇게 우리 집과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알았으면 애초에 저 그런 관계 시작조차 안 했을 텐데. 결혼 결심하고 알게 된 거라 이젠 물을 수도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결혼이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라지만 그래도 그건 옛말이고, 엄마가 살아보니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 당사자 간의 애정과 사랑이니까. 네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널 또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잘 헤쳐나가 보려. 난 솔직히 결혼 생활의 롤모델이 엄마 아빠였어요. 두 분처럼 금슬 좋게 서로 위해주면서 사는 거, 이렇게 조건 때문에 결혼하면서 걱정할 일 생길 줄 꿈에도 몰랐는데. 일단 이것저것 생각 말고 너 좋다는 그 남자 하나만 생각하자. 그 남자와 평생 살 거지 시부모와 평생 살 것도 아니잖니. 그리고 일단 상견례 자리에서 그댁 부모님을 한번 뵙고 다시 생각해보자꾸나. 네, 엄마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에게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상견례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걱정이 앞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앞서 남자친구의 집에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그 자리에는 시어머니 되실 분이 계셨고 전 그다지 환대받지 못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서영이라고 합니다. 지훈이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귄 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결혼 결정이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엄마, 그 부분은 더 이상 따지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미 결심이 섰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넌 좀 가만히 있거라. 내가 지금 이 아가씨하고 얘기하지? 너하고 얘기하니? 대놓고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탐탁치 않아 하는 뉘앙스를 팍팍 풍기는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안이 대대로 법조인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 며느리들도 같은 법조인 아니면 온전히 내조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을 며느리감으로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이고. 네, 로펌에서 사무직으로 일한다던데 결혼해선 어쩔 셈이에요? 계속 사무직 일을 할 수는 없잖아. 엄마, 이 사람 하는 일을 가지고 왜 그러세요? 결혼해서 하던 일을 하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 아가씨는 입도 없고 귀도 없니? 넌 왜 계속 대답을 네가 대신하는 거야? 결혼해서도 저는 하던 일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제 나이가 아직 20대 중반이라 출산을 생각할 나이도 아니라서요. 우리 집 일신이라는 게 있는데 며느리가 로펌 사무직서 이러면 뭐라고 할지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대놓고 저의 직업을 비난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할 말이 딱히 떠오르지 않더군요. 따지고 들 말이야 차고도 넘쳤지만 어른을 상대로 첫인사를 간 자리에서 제가 할 도리도 아니란 생각이 들어 전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이 결혼한다는 제 뜻에는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전 서영 씨의 직업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마음이니 엄마도 그리 아세요. 그렇게 쏘아붙이고 제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와버리는 남자친구였죠. 냉랭하고 어색하게 끝낸 첫인사였고 심지어 그날 저는 남자친구의 아버지 얼굴을 뵙지도 못했죠. 우리의 결혼은 뭔가 난항일 것 같다는 저의 예상과 달리 그래도 예정대로 상견례 자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상견례는 서울 시내의 한 한정식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저희 부모님과 제가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남자친구와 예비 시어머니가 도착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한눈에도 제 아버지의 불편한 다리에 간간히 시선을 두면서 탐탁지 않아 하는 기색이 역력하더군요. 어색한 인사와 첫 대면을 하고 다시 좀 기다리고 있자니 시아버지 될 분이 로만으로 들어오더군요. 저희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고 본격적인 상견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훈이한테 어느 정도 얘기는 들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요? 저는 노점에서 구두 수선을 하고 저희 아내는 근처 가게에서 김밥집을 합니다. 전 두루뭉술 그저 자영업이라 들었는데 노점에서 구두 수선을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일단 장인어른 직업은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며느리 될 자리의 여자가 자회사 로펌의 사무직인 것만도 사람들 손가락질받게 생겼는데 뭐? 노점에서 구두 수선? 난 이 결혼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 허드렛이라는 장애인 부모를 사돈으로 두는 건 내 사전에 없어. 그런 막말을 하며 상견례 밥상을 거의 뒤집어 엎다시피 하고 밖으로 뛰쳐나가 버리는 법관 출신 로펌 대표인 시부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갑작스런 상황에 너무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저 역시 너무나 모멸적인 상황에 아무런 할 말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사색이 되다시피 충격을 먹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보자 저는 비로소 현실을 자각하게 되더군요. 내 욕심으로 반대하는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서 아무 죄도 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부모님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한 대 받지 못하는 결혼을 밀어붙일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훈 씨 부모님 눈에는 모자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세상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부모님이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저희 부모님 역시 저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영씨, 미안해요.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려던 건 아닌데. 지훈 씨 마음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제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전 엄마 아빠 모시고 그만 가볼게요. 부모님은 밖으로 나가기 위해 겉옷을 챙겨 입고 주섬주섬 채비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아빠께서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인지 옷걸이에 외투를 꺼내다 약간 휘청하시며 옷을 떨어뜨리셨고 그 바람에 외투 안에서 뭔가가 떨어졌습니다. 보니까요. 아빠가 평소 가지고 다니시는 장애인 복지 카드였어요. 그게 하필이면 예비 시어머니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걸 주워들더니 한참을 쳐다보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죠. 그거 저희 아빠 복지 카드입니다. 저한테 주세요. 그런데 제 말에는 아무 대꾸 없지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정식집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남자친구의 아버지까지 데려오는 겁니다. 카드 주십시오. 그거 저희 아빠에게 꼭 필요한 신분증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카드를 받아들고 밖으로 나가려는데 저의 팔을 낚아채 자리에 도로 앉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두 사람이 펑펑 울면서 저희 아빠 앞에서 예비 시부모님이 큰절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저희 부모님은 너무 당황스럽고 영문을 알 수 없어 멍하니 그들이 하는 양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갑자기 180도로 돌변한 예비 시부모님들의 태도를 영 이해하기 힘들더군요. 사색이 되어 밖으로 나가더니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2명 다 동시에 마른 하늘에 번개라도 맞은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저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경환 소방관님. 그 이름 석자를 그래도 지난 세월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왔다 생각했는데 아니죠. 제가 소방관이었던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저희가 아무리 잊고 지내왔다 한들 저희 아들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의 이름을 어찌 잊겠습니까? 은인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세월이 30년 넘게 흐르다 보니 백골난망의 은혜를 입은 고마운 분의 얼굴을 제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거기다 해서는 안 될 주택까지 보이고 말았네요. 배은망덕한 저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저희 아빠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눈물을 흘리는 예비 시아버지였습니다. 저 역시 이 사람과 매한가지로 죄인입니다. 서영이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다 했는데 제가 먼저 알아봤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하셔야 모두가 수긍을 좀 할 게 아닙니까? 30여 년 전 내가 가난한 고시생이고 너희 엄마가 단칸방에서 어린 너를 키우며 어렵게 살던 때 우리 집에 불이 나고 말았다. 제가 어릴 때 화재가 났다던 그 일 말씀이세요? 그래. 엄마가 잠깐 낮잠에 든 어린 너를 두고 스퍼에 다녀온 사이 갑자기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있었고 5층 다세대 빌라 안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경찰과 소방관들이 치를 치고 있었지. 그 화마의 불길 속에서 목숨 걸고 어린 너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글썽한 눈으로 저희 아빠를 가리키는 예비 시아버지셨습니다. 이분께서는 불길 속에서 출입구가 모두 차단되어 버리고 급작스럽게 화재가 번져 어떻게 진압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 너를 업고 5층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셨지. 그날의 사고로 저희 아빠는 다리를 못 쓰는 하반신 장애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요, 실은 예전에 구도수선일이 아니라 전직 소방관이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아빠의 예전 직업에 관해서 엄마에게 들은 기억이 있었지만 이런 일로 인해 아빠께서 다리를 못 쓰게 되셨다는 건 저 역시 처음 듣는 일이라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럼 장인어른께서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이시란 말입니까? 그렇단다, 지은아. 이분이 아니었다면 너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제가 덕분에 그때 우리 아들을 살렸는데도 고마운 마음만 있었지 어떻게 보답할 방도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 가난한 고시생 부부라 가진 거 하나 없어서요. 보답이라뇨? 그때 저는 제 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너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살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분명 있는 건데 그런데 사람이란 간사해서 세월의 때를 묻어 은혜를 잊는 건 고사하고 이런 못난 모습이나 보여드렸네요. 배은망덕한 저희 부부를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가진 거 하나 없던 시절에 저희 귀한 아들 구해준 은인의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리 너무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 제발 못난 저희 부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거듭 간곡하게 말하면서 저희 아빠와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는 예비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이제 두 분 모두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세요. 아이들 보긴 너무 민망합니다. 그래요. 너무 한참을 그렇게 꿇어앉아 계시니 보는 저희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다 지난 일이고 저는 과거에 제 본분을 다하다 그리 된 것이니 마음의 짐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지요. 장인어른, 저 역시 제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을 몰라뵌 건 매한가지입니다. 제 배은망덕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하, 참 자네까지 왜 이러나? 불길 속에서 내가 구한 3살배기 어린애가 이리 훌륭하게 커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니 감개가 무량하네. 덕분에 저희 아들은 이리 잘 커서 저희 아버지를 이어 변호사까지 되었어요. 저희 아들 구한값으로 서영이 아버님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 되셨는데 이렇게 다시 만난 인연을 하늘이 내린 기회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저희 부부 못다한 도리를 다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오늘 뵙게 되니 저희 아들 목숨값으로 서영이 아버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신지 알게 되어서 너무 죄송하고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앞으로라도 저희 부부가 은혜를 갚으며 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저희 남편 말 맞다나 그때 서영이 아빠는 제 본분을 다한 것뿐이에요. 그러기엔 서영이 아버님이 치른 희생이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 원래 몸담으시던 소방직 공무원에서 물러나 구두수선 일을 하게 된 것도 다 그 일 때문 아닙니까? 일의 순서를 따진다면 그 말이 맞지만 그 역시 제 운명이라 생각하고 전 받아들였고 전 살아온 시간이나 지금의 제 인생에 하등 불만 없이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저희 부부가 부끄러워지는 말씀만 계속하시네요. 저 역시 뭐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먹고 살만해졌다고 속물로 변해버린 저희 부부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너무나 반성하게 됩니다. 그날의 상견례 자리를 계기로 저에 대한 예비 시부모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반대하고 저희 부모님을 탐탁지 않게 여기던 그분들의 태도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사라져버린 것 같더군요. 결혼식 날짜는 일단 너희가 정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거창한 결혼식은 아마 사돈네 분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으니 스몰 웨딩이 어떻겠니? 엄마, 스몰 웨딩은 절대 안 된다고 하실 땐 언제고 말을 바꾸세요? 내가 언제? 사람이란 다 상황에 맞게 허례허식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하는 거다. 스몰 웨딩이야. 저나 이 사람이나 바라는 바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주세기도 하죠. 결혼에 관한 일체의 일은 서영이 부모님 의견을 존중할 테니 우리 뜻이 그러하다고 전해드리렴. 네, 그렇게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못 모르고 널 반대했던 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래, 서영아. 우리가 100번을 말해도 모자라다만 우리가 너무 모자란 행동을 했다. 너희 부모님께도 너에게도 너무 큰 신뢰를 범했다만 우리 집 며느리가 되기로 한 마당에 너도 서운한 거 다 풀어줬으면 좋겠다. 예, 저도 더는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개념치 마세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더니 서영이니가 너희 부모님을 닮아 아량이 넓고 마음이 참 따뜻한 것 같다. 평생의 은인을 다시 만난 것도 기적이고 행운인데 그 은인분의 여식을 며느리로 삼게 된 것도 다 하늘의 뜻 같아. 우리가 그간 나름 성공해서 살았다고 거만해졌던 걸 반성하라는 그런 계시로 받아들이기로 했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며느리로 환대해 주시는 시부모님이셨습니다. 엄마, 아빠, 과거에 그런 일로 다리가 불편하게 되신 건데 왜 제게는 이런 방구 말씀 한 번 없으셨어요? 그런 일을 굳이 너에게까지 설명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지. 솔직히 그때 너희 아빠가 그날의 사고로 다리 불편하게 되고 한동안 방황도 많이 하셨다. 소방관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던 사람이었으니까. 구두수선 일을 추천해준 게 네 엄마였어? 엄마는 아빠 적성을 미리 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뭐 그렇다기보다 평소에 아빠가 엄마 구두를 열심히 잘 닦아줬거든. 아빠가 소방관 그만두고 한동안 엄마가 외벌이 하던 때였는데 엄마가 출근할 때마다 엄마 구두 깨끗하게 닦아주는 네 아빠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었지. 여보, 당신 구두 닦는 솜씨 하나 예전부터 일품인데 구두수선 일 시작해보는 거 어때요? 구두수선? 당신 손재주도 좋고 뭐 뚝딱뚝딱 고치는 일도 잘하잖아요. 성미가 꼼꼼해서 당신 적성에 잘 맞을 것 같은데 어때요? 당신 말 듣고 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네. 아빠는 불편한 다리로
집에서 한동안 쉬시다가 엄마가 운영하시는 김밥집 근처에 구두수선점을 오픈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후로 수십 년 같은 자리를 지키며 엄마는 김밥집, 아빠는 구두수선 일을 해오고 계신 거죠. 지나간 얘기 들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더더 너무 자랑스럽네. 딸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구나. 그러게. 여보, 우리 성공한 인생 아니야? 딸한테 이런 말 들을 정도면? 맞아요. 당신하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활짝 웃으며 서로의 어깨를 쓰다듬는 엄마 아빠셨습니다. 결혼 준비를 거쳐 저와 남자친구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저의 노심초사와는 다르게 시댁에서 엄청 환영받는 결혼을 하게 된 거였죠. 사돈어른, 귀한 따님을 저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영이가 저희 집 며느리가 되다니 감기가 너무 무량합니다. 많이 부족한 아이입니다. 다 큰 아가씨여도 저희 입장에선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만 같아요. 부디 앞으로도 너그러이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과거에 서영이 아버님 덕분에 저희 아들이 명을 부지하고 사람 노릇하며 사는 것도 감사한데 귀한 따님까지 저희 집 며느리로 주셔서 백골난망의 은혜가 두 가지가 되어버렸네요. 이제 서로 사돈이 되는 마당에 그런 인사치레는 그만하세요. 아닙니다. 사람이 고마움을 잊고 살면 짐승이나 매한가지인데 저희가 같은 과오를 두 번 반복할 수는 없죠. 서영이를 딸처럼 아끼면서 평생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 따위 없게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 마십시오, 사돈어른. 이 사람 말이 맞습니다. 염려 내려놓으세요, 사돈어른. 그런 덕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는 예비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셨죠. 저희 남편은 무사히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습니다. 결혼 후에 저는 로스쿨 시험 준비를 거쳐 합격하게 되었고 좀 뒤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 전부터 로스쿨에 대한 목표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비싼 학비를 비롯해서 그때 여러 여건이 제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좀 미뤄두게 된 거였죠. 서영이 너 로펌서 3년 바짝이라고 로스쿨 준비한다더니 결혼하고 나서 일들이 척척 잘 풀려가네? 시부모님께서 공부하는 데 드는 돈을 다 전액 지원해 주셔서 감사한 일이지 뭐. 역시 결혼은 좀 사는 집하고 해야 하는 건가 보다. 그치? 아니야. 꼭 그런 이유에서만은. 저의 이런 상황을 아는 친구들은 가끔 소각적인 잣대로 시댁에서 체면을 위해 저보고 공부하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달랐습니다. 로스쿨 준비를 하겠다는 결심은 순순히 저의 자의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런 결심을 말씀드렸을 때 우린 서영이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만 공부하는 데 드는 비용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싶구나. 네?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제가 로펌서 일하며 모아둔 돈도 있고요. 너 알다시피 너를 비롯해서 너희 집안은 우리에게 평생 은혜를 갚아도 모자랄 은인과 같은 집안이다. 그래, 우리가 하나라도 그 은혜를 갚고 면이설 행동을 좀 하게 허락해다오. 전 그런 이유에서 나름 시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 역시 제가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응원해주는 바람에 저는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얼마 안 있어 변호사 시험에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변호사 시험 합격했어요. 뭐? 우리 딸 서영이가 변호사가 되었다는 말이냐? 네, 엄마, 저 이제 변호사예요. 최서영 변호사. 우리 딸 너무 장하다. 집안 형편 때문에 네가 대학 갈 때 재수도 못하고 적당히 점수 맞춰 대학 갔을 때 엄마가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라도 네 꿈을 이루게 돼서 너무 다행이야. 어머님, 아버님,
이 사람 로스쿨 점수가 저보다도 훨씬 높아요. 이러다 저보다 훨씬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유, 자네 참 농담 한번 기분 좋게 하는구만. 서영이 공부하는데 지원 많이 해주셔서 자네 부모님께 고맙다고 전해드리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려봤자 은혜 100분의 1도 못 갚았다. 그런 말씀밖에 안 하실 거예요. 저는 변호사 시험 합격 후에 시아버지가 대표로 계신 바로 그 로펌에서 실무 수습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 이어 며느리까지 우리 로펌 변호사로 있으니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하구나. 아버지, 서영이가 생각보다 실무에도 강하고 승부사 기질이 있어 법정에서도 저보다 훨씬 잘할 때가 많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배울 거 천지인데. 로스쿨 성적도 좋고 모의 재판할 때 보면 네 언변이나 순발력도 뛰어나더구나. 열심히 잘해보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렴. 등록금 지원도 그렇고 제가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까지 여러모로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님. 남 매일 했어야 할 도리를 뒤늦게 했을 뿐이니 그런 말 말거라. 부모님은 요즘 건강하고 편안하시니? 네, 두 분 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수습 기간을 거치고 초보 변호사로 한참 열심히 일하던 즈음 저는 겹경사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빨리 좀 일어나서 이것 좀 봐요. 뭐야, 이거 임신 테스트기잖아? 두 줄이네? 당신 임신한 거야, 그럼? 내년쯤 가지기로 했는데 예상보다 좀 빠른 임신이죠? 어떡하지? 어떡하긴 뭘 어떡해. 이런 좋은 소식은 양가에 빨리 알리고 자랑해야지. 제 임신 소식을 듣고 시부모님들이나 친정 부모님들 모두 기뻐하시기는 매한가지였죠. 여보, 당신 임신하고 출산해도 일로 바쁠 텐데 장모님께서 봐주신다고 약속했다면서? 엄마가 김밥집을 계속 하시는 것도 무리고 베이비시터 쓰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본인께서 봐주신대요. 또 어머님께서도 사부인과 돌아가며 아기를 봐주고 싶다고 하시네요. 그럼 이참에 당신 어머님 아버님과 합가해 사는 게 어때? 두 분만 불편하지 않으신 거면. 전 이런 의사를 친정 부모님께 여쭤봤고 너무 좋아하시는 엄마 아빠셨습니다. 네가 결혼해서 안 그래도 좀 적적했는데 박서방이 그런 결정을 내려줬다니 너무 고맙구나. 어차피 너 출산하면 너희 집 출퇴근하며 아기 볼까 했는데 안 그래도 되니 너무 다행이구나. 시아버지께서 엄마 혼자 아기 보는 건 힘드시다고 시터 아주머니도 한 분 써주시고 또 시어머님도 같이 아기 봐주신대요.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아기야 뭐 여러 사람이 보면 더 좋은 일이니 감사한 일이구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 좀 더 큰 집으로 무사히 이사를 마쳤고 임신 기간을 거쳐 전 건강하고 귀여운 아들을 순산했습니다. 서영아, 아기 낳느라 고생 참 많았다.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네가 대견한 일을 참 많이 하는구나. 고생 많았다, 서영아. 아기 얼굴이 네 얼굴, 지훈이 얼굴,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주 고르게 섞여 있구나. 아버지, 제 얼굴에는 우리 아들이 제 붕어빵 같은데요? 아유, 녀석, 벌써 아들 바보가 되었니? 금방 태어난 아기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달라 보이는 때가 많아서 전 아버지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을 하며 예전과는 달리 저에게 더 많은 이름이 부여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딸, 며느리, 아내, 변호사, 그리고 이제는 엄마라는 직함까지요. 감투가 많아진 만큼 하루하루 할 일도 많고 바쁘겠지만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께서도 주어진 자리에서 언제나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